지금부터 2022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미래문화의 청년을 위한 대학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입학팀장 이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과 이런 더운 날씨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학 입학 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1차로 수도권 지역의 수험생들에게 우리 대학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좀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관심들이 날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TV 채널을 보시면 전통문화,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로 지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불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화예청에서 발굴 중인 쪽샘지구 발굴 현장을 촬영한다던가 그리고 문화유산 현장 채널에서 각종 지금까지 방문하지 못했던 문화재들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물로 담아서 국민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들이 문화재에 대한 교육과 우리 대학에 대한 진학으로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제 문화예청이 2000년도에 설립한 국립대학교입니다. 사관학교, 경찰대학교, 한예종과 같은 그런 특별법으로 설치된 대학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 지원에 제한 없이 독자적인 입학 전형 체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 수험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또 하나의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학생부와 교과 능력을 통한 그런 활용한 전형들이 새롭게 많이 올해부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잡으신 여러분들께 오늘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을 하고요. 지금부터 행사 일정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에 대한 인사가 있겠고요. 이어서 대학 홍보물에 대한 영상과 학과별 특색을 담은 학과 홍보 영상을 다 같이 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교수님들께서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앞쪽에 나와서 학과 소개가 좀 진행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 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전형 소개가 끝나고 나면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앉으신 부분들과 같이 학과별로 저희가 좀 자리를 안배해서 좀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과 자연스럽게 좀 질의와 응답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내빈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관이시고 교학처장이시면서 문화재 보존과학과를 소개해 주실 정용재 교학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통건축학과 김상태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전통조경학과 이재용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통미술공예학과 금종숙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형유산학과 공상희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학과 서재권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융합고고학과 이기성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학차장이신 정용재 교학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인사말 길게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우리 학교나 학과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신 학생들 입장에서 고3이라고 하면 고2부터 참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수험 시간들을 좀 지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어머님들도 부모님들도 굉장히 같이 힘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입시 설명회를 할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대략 많은 인원이 오더라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오지 않았는데 대려 오늘 좀 지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또 궁금하신 우리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인 좀 소통을 하고자 저희 7개 학과의 교수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우리 학교에 대한 많은 정보 또 입학에 대한 또 문의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입학팀에서 팀장이 굉장히 노력을 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보를 받으시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제 대학 홍보 영상과 학과별 홍보 영상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나신 이후에 학과별로 교수님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학과 소개와 대학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그 대학 홍보 영상들인데요. 2가지 보시게 될 텐데요. 한 2분 정도씩 되니까요. 예, 관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그 찬란한 역사의 최전방에서 옛것을 지키고 미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전통문화 교육의 전당. 천년을 이끌어갈 대한민국 유일의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국립한국전통문화대학교입니다. 백제의 구도, 충청남도 부여, 민족 자존, 문화창달이라는 권하기념 아래 지난 2000년 설립된 최초의 문화재청 설립 특수목적 국립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 발굴과 보관, 보존에서부터 문화 콘텐츠의 재창조, 응용 분야 R&D 능력 배양까지 2개 대학 7개 학과에서 문화재 분야 전문 인력을 키우며 졸업 후에는 심화된 대학원 과정을 통해 전통문화 최고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통과 최첨단을 아우르는 최적의 교육 시스템과 소수정예의 특성화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작지만 강한 대학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능보유자의 전문적인 교육과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통해 학습과 문화, 생활이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저비용 고효율 교육 서비스, 다양한 산학협력, 해외 교류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를 키웁니다. 한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이 깃든 전통문화의 참뜻을 배우는 대한민국 유일의 대학. 캠퍼스의 낭만과 미래의 경쟁력이 공존하는 곳. 국립한국전통문화대학교입니다. 예, 대학에 대한 그 홍보 영상은 유튜브 채널이나 저희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온라인 입학 홍보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가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그 영상에 대한 분도 촬영분으로 해서 다음 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주변에 오늘 참석 못하신 분 계시면 다음 주 유튜브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학과 홍보 영상에 대한 부분들 7개 학과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한번 전통 건축학과부터 융합 고고학과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건축을 심도 있게 표현하고 깊이 연구하며 우리 문화유산을 재생해가는 이곳, 한국 전통 건축의 혼, 현대 건축으로 새롭게 이어갑니다. 전통 건축학과. 조경문화에 대한 복원과 관리, 나아가
현대 조경 속에서 전통 조경의 맥을 이어가는 이곳.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더욱 아름다운 공간을 만듭니다. 전통 조경학과. 세월의 흔적을 진단하고 원형의 가치를 되찾아갑니다. 문화유산을 돌보고 치료하는 이곳. 전통에 과학을 더하여 문화재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문화재 보존 과학과. 과거의 아름다움을 재현하고 장인의 정신을 배워갑니다. 예술적 감각을 익혀 전통미술을 확장하고 선도하는 이곳. 손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멋. 전통미술 공예학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전통이 있습니다. 고정되지 않고 현재를 호흡하며 미래까지 이어지는 이곳. 사람을 통해 전수됩니다. 오늘을 사는 전통 무형유산학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며 창조적인 계승과 발전을 이어갑니다. 나아가 옛것을 지키며 문화재의 현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이곳. 문화재 관리 전문가로 나아가는 길. 문화재 관리학과. 귀중한 문화유산은 우리 조상들의 얼과 혼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통해 현대문화의 정신과 정체성을 완성해갑니다. 문화의 변동 과정을 규명하고 함께 복원해가는 이곳. 융합고고학과. 예, 학과 공개 영상이나 홍보 영상은 여기서 시청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로 학과별 교수님께서 자리에 앞쪽으로 나오셔서 학과별 소개와 장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건축학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건축계에 응용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한국건축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통건축학과 김상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통건축학과 학과장 김상태입니다. 네, 저희 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교육 목표가 되게 복잡한데요. 뭐 텍스트는 지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뭘 얘기를 하냐면은 현대를 우리가 좀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 학과의 목표는 전통 건축으로 기반으로 해서 현대 건축을 융합한다는 것이 저희 학과의 원칙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다루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원칙적으로 다루고 더 나아가서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건축을 하겠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아다시피 전통 건축 기본이죠. 거기에 현대 건축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융합하는 이런 디자인도 나아가겠다. 그리고 저의 이제 전공 분야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공학 베이스와 설계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공학은 보수, 문화재 보수 일자를 기반으로 하는 시공 분야가 가장 기초적인 기본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축 설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공통으로 나가고 3학년 2학기 때부터 공학과 보수, 그 다음에 그 설계 분야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가 6년제 4+2 과정의 인증 체계로 들어갑니다. 이미 들어갔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지금 1학년이 지금 현재 인증 1학년을 들어가고 있고요. 4+2 과정이라고 해서 3학년 2학기부터는 완전히 그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응용 설계로 나가서 6년제의 석사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학 석사를 받고 나가고요. 거기에 또 4학년에 공학사를 나가고 혹은 연구를 더 하고 싶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3.5에서 1.5에서 학술사 연구 과정, 또 2년에 또 석사 과정을 통해서 공학 석사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또 공학 박사까지 하고 친구들은 또 문화유산 전문대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인증을 시작해서요, 2026년에 인증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사가 통과되면 올해 입학한 친구들은 2027년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3년 실무 수련한 다음에 건축사를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 분야는 시공 분야가 가장 기본이고요. 설계 분야와 이제 연구 분야, 그렇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구원, 기타 이렇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 진출 분야를 보시면요, 시공이 확실히 많습니다. 설계도 10.8%, 시공 25%라서 저희 건축학과는 보수 현장에 가장 많이 가고 있고요. 전공 적합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전통을 하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지금 20년 됐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도 여전히 전통 쪽에, 우리 문화재 쪽에 현장에서 혹은 연구원으로 또 학예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연구소도 꽤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소개를 드리자면 역사이론의 장원덕 교수님, 구조의 한동욱 교수님, 또 저 이제 계획설계, 근대건축계획이론의 이경환 교수님, 건축재료의 권영 교수님. 그래서 계획과 설계와 이론과 공학과 구조 관련된 여러 분야가 골고루 저희가 교수님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오시면 하고 싶은 분야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상 이따가 또 질문 때 저희가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으로 전동건축학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고유의 자연유산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통조경학과 이재영 학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조경학과장 이재용입니다. 아무래도 전통조경하면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공원들 많이 가셨죠, 그죠? 공원, 정원, 아파트의 5개, 현대 조경 공간을 계획, 설계, 시공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궁궐, 그 다음에 왕릉, 고택의 정원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과 같은 자연유산을 수리, 보호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조경학과로 검색하면 50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조경과 전통조경의 융합교육을 제공하는 학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학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교육과정에 맞춰서 전통조경 분야에서는 조경 수리에서부터 역사경관, 식물보호로 구성이 되어 식물보호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고요. 현대조경,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기후변화에서부터 환경생태 계획까지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교수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커리큘럼은 저학년 때 전공 기초부터 심화를 하게 돼 있고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공을 최소화해서 마지막 학년에서는 진로 분야의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학년 때 이러한 전공 심화 교육이 가능한 이유는요. 전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타대학 학생에 비해서 학업, 그 다음에 학생 자치활동,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있어서는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실습 수업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실습 수업은 사실상은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진 학과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올해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도 전국의 조경학과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시설과 장비들은 저희가 실습 교육에서 직접 활용을 합니다.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에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이와 더불어서 우리 학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실습을 통해서 배운 기술을 문화재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보는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수리에 관련해서는 조경, 수리, 식물보호 2가지의 이수 트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런 교육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전국 조경학과 대비 학생 1인당 교육 지출비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내외,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역량 강화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학습한 내용들의 성과를 경복궁이나 국회의사당, 독립세종수목원과 같은 곳에서 전시를 함으로써 자기의 성취감도 부여하고 진로 진출 분야에 대한 동기부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진로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학과 개설 이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여태까지 진로 현황을 보면 현대조경, 공무원, 공기업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학과가 앞으로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다른 조경학과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어디냐? 문화재 수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수리 분야에서 이런 시장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학과를 졸업하면 타대학 조경학과에서 갖는 자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화재 수리 기술자에서 조경, 식물 보호까지 취득할 수 있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전달해 드렸지만 지금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디테일한 학생 활동들을 보고 싶다라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충분히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질문사항은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전통문화유산의 생명을 불어넣는 문화재보존과학과의 정용재 교학차장께서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 소속으로 있는데요. 보존과학과 학부에 있다 대학원으로 옮겼고요. 오늘 여러 교수님들이 오실 수 있는데 제가 대신 학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건축학과나 조경학과처럼 저희 보존과학과는 기술과학대학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조경학과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처럼 저희는 문화재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인 수리기술자 분야에서 보존과학 기술자도 저희가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학생들도 이런 기술자 자격을 월등하게 취득하고 있고 또 이 자격증을 통해서 현장에 지금 많은 분야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보존과학은 쉽게 이해를 드리면 문화재를 고치는 의사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학생들한테도 1학년 들어오면 너네는 문화재를 고치는 전문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픈 문화재나 깨진 문화재, 찢어진 문화재, 무너진 문화재가 왔을 때 이를 다시 살려내는 작업들을 배우고 또 그것들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먼저 아프면 저희가 무조건 고치진 않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과학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셔서 뭔가 가슴이 아프면 엑스레이를 찍듯이요. 저희 학교 내에도 문화재를 찍는 엑스레이 장비도 있고요. CT 찍듯이 CT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검사 하듯이 저희는 재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들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운영하고 또 배우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정말 전문의, 명의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로 훈련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는 그런 교육과 다양한 지류, 섬유, 목재, 금속, 도자, 유화 이런 어떤 각각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 처리 방법론도 배우고 있고요. 한편 교수님, 학과에 계시는 지금 보존과학과에는 3분의 전임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각각 교수님들이 이런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면서 현장에 있는 문화재를 직접 다루기도 합니다. 3학년, 4학년 친구들 경우에는 실질적인 교수님들의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그냥 캠퍼스 상에서 배우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내가 앞으로 이 아픈 문화재를 고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전문가가 돼야 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재문화재연구소 같은 경우는 해인사 강경판전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무기질 문화재 과학기술연구실 같은 경우는 지금 방구대 암각화에 대한 보존 방안 수립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연구들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존환경 같은 경우는 서울대 규장각의 조선왕조 실록
이를 보존하기 위한 환경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병원 가도 교수님들하고 전문의들이 같이 훈련받듯이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졸업생들은 10년 기준으로 한 167명 중 105명이 취업했고 전공 위치도는 약 84%에 다르고 있고요. 학예직 직년 또는 현장의 보존과학 업체 또는 여러 분야에서 저희 졸업생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또 제가 또 세부적인 것은 질문 사항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전통미술과 공예 통찰을 통해 현대산업의 융합을 이루 나가는 전통미술공예학과 금종숙 학과장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종숙입니다. 저희 학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통미술공예학과는 전통미술공예를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과입니다. 저희는 전통을 기준으로 창조, 활용하는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는 1학년 1학기 때는 40명의 인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1학기가 지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4개의 전공으로 나뉘어서 본인이 원하는 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 모집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전공을 바꿀 수가 없고요. 일반 전형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제 전공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화, 조각, 도자, 섬유 4전공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통 회화 전공입니다. 여기는 회화 문화재 분석과 실습을 위한 회화 이론을 바탕으로 단청, 불교 회화, 궁중 회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배우게 됩니다. 조각 전공입니다. 한국의 전통 조형미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통 조각과 금속공예,木工예, 오칠공예 등을 배우게 됩니다. 도자 전공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및 장인과 연계한 도제식 전수 교육에 입각해서 전통을 계승하는 전승자를 키우게 됩니다. 전통 섬유 전공입니다. 한국의 전통 직물과 곡식을 중심으로 염색, 자수, 매듭 등 전통 섬유 공예 전반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옷감을 짜고 그거를 본인이 천연 염색하고 손으로 바느질해서 유물을 재현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의 특장점은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생님 아래에서 전수교육사나 그 다음에 이수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 학교 내에서 전수교육을 6학기 21학점을 받으면은 이수자 심사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수자 시험을 봐서 현재 사기장 이수자가 배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4개의 전공, 단청장, 목조학장, 재화장, 모시짜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 기능자, 기술자도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종목이 있고 이거를 요번에 21학년도에 저희 총 합격자가 16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대외 활동은 국내에서 전부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전공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섬유 전공은 19년도에 중국 실크 박물관에서 일을 대수라고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고요. 현장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조각 전공을 일본 고베 예술공과대학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회화 전공입니다. 인사 가나 아트센터 이후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매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도자 전공입니다. 그래서 KCDF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고 이제 매년 저희가 졸업작품이나 이렇게 전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제 졸업한 이후에 이제 예술가로도 가고 그다음에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무형유산의 현재적 가치를 기록한 지식체계를 수립하는 무형유산학과 공상희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형유산학과에서 박사 졸업을 한 공상희라고 합니다. 다른 과에서는 다 교수님들이 오셨는데 저희 학과에서는 제가 졸업을 한 당사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 과의 교수님은 두 분이 계신데요. 일단 최영선 교수님께서는 한국 철학을 전공하셨고 지금 현재 한국 사상사하고 동양 고전에서 무형유산 관련 번역 및 강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최공원 교수님께서는 미술사를 전공하셨고 현재 한국공예사와 그다음에 무형유산과 관련한 지역문화 또 연구 방법론 등을 관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앞에 소개된 과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유형 문화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 유형 문화재 이면에 어떤 정신이 숨어 있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무형유산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화재 이전 시련에 만들었던 문화재가 과거 완료형이라면 저희는 현재 진행형, 사람으로 전시되고 있는 문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 그 문화재를 다루고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화재 정책이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한 50년간 현재 그 유형 문화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그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협약이나 2015년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무형유산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면 실제로 무형유산 전문가를 찾아보면 좀 어려운데요. 특히나 무형유산의 50%인 공예기술 분야의 전문가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 학과에서는 그 교육 목표를 현재적 가치에 기초한 지식체계 수립 및 실무역 인재 육성으로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유산 관련 분야에서 국내 유일한 학과고요. 지식체계 확립을 선도하고 다양한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태 무형유산 고등교육 네트워크 사무국을 설치해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다양한 무형유산에 대해서도 그 시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과, 우리 학교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처럼 우리 학과도 지금 현장 실습이나 답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좀 현장에 계신 담임 선생님들이나 실제 현장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 이론적으로 배운 학과들은 졸업 논문 발표회나 논문집 제작을 통해서 그 성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형유산 교육에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학술조사 분야, 제도 및 정책 분야, 문화 기획 분야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2학년 때 기초를 가지고 3, 4학년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현장에도 답사를 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기술 체력도 해보면서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무형유산 관련 연구직이나 현장 전문직, 문화기획 및 콘텐츠 전문가, 그다음에 공예문화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요. 연구나 행정, 기획 및 사업 분야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쪽 분야에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이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문화재관리학과 서재건 학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재관리학과입니다. 관리학과라고 해가지고 재고 관리하거나 창고 관리하는 그런 과냐, 문화재 몇 개인지 세고 개수 파악하고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이 영어로는 이름이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재 관리학과니까 매니지하는 대상은 문화재나 문화유산이 될 거고 그러면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것만 파악이 되면 우리 과의 특성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건 이제 그 각 교수님들이 어떤 방법을 티칭을 하느냐 이렇게 바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보면 5가지 방법으로 그 매니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 법제도하고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정상철 교수님이 경영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현종 교수님이 콘텐츠, 그러니까 과거에
문화재나 문화유산을 현대적 가치로 발현시키기 위해서 콘텐츠화한다거나 마케팅 기법까지 같이 강의를 해주시고 있고, 최정호 교수님이 박물관이나 학예 쪽 담당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류재영 교수님이 세계유산 제도를 담당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과는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매니지하는 이 방법론으로 법제도, 경영, 콘텐츠, 박물학예, 세계유산 제도 이렇게 크게 5가지 이 분야로 나누어서 그렇게 방법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가 이제 추구하는 비전이라든지 인재상은 전문성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창의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합리적인 인재상을 바랍니다. 그 학과가 사회과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 되기는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학원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거고, 우리 이쪽 제도에서 글 읽는 법, 그러니까 법 조문 찾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용어가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시발점으로 해서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영향, 그리고 평가, 그리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4년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과목들을 배우는데요. 근데 좋은 거 다 가르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불상을 하나 훔쳐갔어요. 한 1000년 전에. 근데 우리나라의 아주 우수한 도둑님께서 다시 그걸 훔쳐왔단 말입니다. 그걸 다시 돌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돌려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 주장만 할 게 아니고 그 법적인 근거는 뭐고,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적용되는 조약은 무엇이고, 그게 돌려줌으로써 얻는 영향, 그리고 안 돌려줄 수 있지만 안 돌려줬을 때 또 국제사회에서 받는 비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영향들을, 그러니까 이 법과 제도에서 근거해서부터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은 이제 그 모든 과들이 같이 다 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이렇게 진출을 합니다. 공무원이 51명, 학예직 공무원이 7명 많고, 교육기관 연구가 많이 가는데, 사실 어딜 가느냐는 본인이 시험 봐가지고 잘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 할 수 있게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게 이제 우리 과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범용적 인재상을 표방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기술환경, 산업환경, 사회문화환경 다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이 법제도와 그 다음에 경영, 콘텐츠와 관련된 이론으로 무장을 하고 있으면 어느 분야로 진출하든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대로 진출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과거의 흔적을 통해 현대문화의 정신과 정체성을 완성해 나가는 융합국어학과 이기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융합국어학과 이기성입니다. 예, 저희는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신 단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하는 것들이 일반인들의 인식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학교 그리고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고고학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발굴하고 있는, 왼쪽 사진은 부여있는 송북리 유적이라고 불리는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굉장히 큰 유적, 청동시대 유적이고, 오른쪽은 부여의 사비백제의 왕릉이었던 능산리 고분군을 발굴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러한 땅속에 묻혀져 있는 문화재들, 우리 각각 있는 일제강점기부터 저 멀리 난 3, 4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까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땅속에 묻혀져 있는 것을 발굴조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러한 발굴조사의 결과물인 유물, 유적을 연구해서 과거를 밝히는 것이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고, 저희 과는 이러한 것들을 중점으로 학생들에게 가리키고, 이러한 매장문화재 전문조사의 전문가로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과정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어쨌든 1, 2학년 때는 신석기 시대, 청동 시대 등등의 선사 시대, 그리고 역사 시대, 신라, 가야, 그리고 뭐 고구려, 백제 등등 이런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의 발굴 성과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졸업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발굴을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습과 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답사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다니게 되는데 매 학기 2박 3일의 정기 답사와 각각 수업에서 다니는 답사 등등을 포함을 해서 졸업하시기 전까지는 한 20회에서 30회 이상의 전국 방방곳곳의 유명한 유적들과 그러한 곳들을 모두 다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러한 과거의 유물들을 발굴해내기 이전에 직접 석기도 만들어보고 토기도 만들어보고 기와도 만들어보고 또 그렇게 발굴을 통해서 얻어진 유물을 실제 그림도 그려보고 또 발굴을 실제 해본 그러한 것들도 실습에 있습니다. 그러한 발굴 과정에서의 측량, 사진 촬영 등등도 모두 수업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고학년이 되고 대학원이 되면은 이제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유명한 동국미적이든 혹은 능산리 고분문이든 이러한 발굴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발굴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쭉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졸업 후에는 전공을 살려서 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것이 이 매장문화재 조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사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도 유적입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이렇게 올라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분. 1년에 전국에서 한 2,000건 이상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발굴을 조사 담당하는 기관들 혹은 국립기관, 그런 곳에 취업을 해서 발굴조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거나, 혹은 뭐 어려운 과정이긴 하겠지만 시험 등등을 통해서 국립박물관, 지방지 등등의 학예사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에 진학해서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대학교의 전공이 자신의 평생 직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는 특히 우리 학교 내에서는 그런 문화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고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보존과학과 전통건축 조경 등등의 다른 그런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기초 소양으로서 문화재의 가장 기본으로서 이런 고고학 수업을 근처에서 옆에서 들을 수 있고 이런 발굴 현장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학교의 융합고고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바로 입시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7개 학과 설명을 들으셨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학교는 이 학과가 분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분리되어 있죠. 하지만 학생이 들어오면 그만 우리 이기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과더라도 고고학 수업도 듣고요. 보존과 친구들이 또 전통 염색이나 미술공예과, 또 미술사, 또 우리 무형유산과에서 하는 한국미술사 수업도 듣고 또 건축과랑 조경과도 수업을 듣는 이런 융합체계의 수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소양을 습득하고 전문인으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하나의 전공 영역만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가고자 만든 학교가 아니라는 점 보시고요. 아까 제가 앞서서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정가라든가 또 우리 이기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핵심적인 건 문화유산의 가치를 갖고 문화유산에 대한 내가 보존관리 활용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우리 학교에 오고 지원해서 들어오면 그러면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분야도 함께 같이 우리가 융합적으로 배워갈 수 있다. 그 점을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학과 설명을 좀 마치고요. 교수님들은 좀 잠깐 나오셔서 좀 저희 피드백 좀 하고요. 여기 이태희 입시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들은 가시는 게 아니니까요. 예, 너무 서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후에 다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입학 전형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뭐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학교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좀 지원을 해야지만 생각했던 부분들에 그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좀 정보를 통해서 좀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예, 대학은 이제 그 2000년에 문화예청에서 설립한 특성화 대학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사실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예전에는 이제 문체부 소속에서 문화재 관리국이 문화예청으로 이제 승격이 되면서 이제 분리가 된 거고요. 지금도 학점 교류라든가 그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별법 대학으로 만든 이유가 왜 2000년도에 이걸 만들었을까에 대한 부분부터 좀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된 계기들은 사실 뭐 2008년도에 그 숭례문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 대학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그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문화예청이나 이제 문화재를 했던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재를 향후 100년 이상을 보호해 나가려고 하는 정책들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불이 났었을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가 문화재를 그냥 관리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민족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전쟁이라든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때 일제 침략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 문화재가 다치거나 소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는 국민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숭례문 국보 1호가 타섰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정책 관리자들이 얘기한 게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2000년도에 한국정통문화대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숭례문의 기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우리 대학교에서 직접 그 기화를 제작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숭례문 복원은 지금 잘 이루어졌고요. 그때 이제 대학에 대한 경쟁률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 인지도 많이 되게 됐습니다. 사실 다른 특별법 대학들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사관학교라든가 경찰대학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권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졸업을 하게 되면 뭐 그 공무원으로 해당하는 경찰이 되거나 군인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와 비슷한 이제 특별법 대학들 중에서는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라든가 과거 이제 해양대학교, 뭐 세부대학교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 가장 좀 가까이 있는 한국 그 농수산대학, 이런 부분들이 특별법 대학으로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특별법 대학들이 어떤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대학을 가야만 하는가? 우리와 유사한 학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아까 뭐 전통조경학과도 50개 정도의 조경과 관련된 학과들이 있는 거고요. 문화재 관리라든가 고고학과는 웬만한 거점 대학들은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떤 장점들이 있길래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판단하셔야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대학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뭐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 최고이자 유일한 문화예술의 특성화 대학. 세계적으로도 이런 특성화 대학들은 잘 없습니다. 프랑스, IMP,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에 있는 ISCR이라는 로마 보건학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양대 산맥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그 르네상스 시대부터 있던 그런 문화재들을 지금도 보존 보건하는 그런 국제적인 기관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대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술교류도 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학생들이 지금 말씀드린 기관에 나가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도 받아가지고 국내 학예사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그 과거 이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 교육의 중심에 있는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도 지금 뭐 싱가포르라든가 지금 대만 이런 지역도 가면 이제 곧 나라에 가시면 문화예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 나라에서 벤치마킹 하기 위해 우리 대학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존 보건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 와서 직접 배워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서울교육관이라든가 세종교육관, 과천교육관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여지역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온라인 교육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들 보완이 된 것 같고요. 대학원 과정이라든가 실습 과정에서 교육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명동의 유네스코 회관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서울에 지금 그 강동구 그 교육화 과정들도 신설되고 있고요. 그 세종시에도 정보청사 쪽에
지금 약 500평 정도의 세종교육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부여에서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들은 이제 과거와 많이 달라진 거고요.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고요. 현장 경험을 통한 부분들도 실습과 병행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청년을 내일의 문화예술 리더로 만드는 대학입니다. 의무근무 이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농순한 대학에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화재 업무를, 문화재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미리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무근무를 해서 6년 동안의 의무근무를 하면서 대학 등록금과 지원금을 다 받는 제도인데요. 우리 대학도 이거와 유사한 형태들을 지금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1학년 들어오면서부터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학금과 학업 보조비를 거의 3년 동안 다 지원합니다. 등록금은 무료가 되겠고요. 학업 보조비를 매달 한 5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형태들이고요. 이 목적 자체가 문화예술의 청년 일꾼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신에 졸업한 2년 정도는 이 문화재 업무를 바로 1년 정도 유예를 가지고 해야겠죠. 문화재 그 학예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문화재 창업가가 된다거나 문화재 기관에 취업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들로 그 지원하는 형태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통미술공예학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정도 되어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가 좀 유명하죠. 그쪽 부분은 이제 그쪽 형태들이 있고요. 우리 학교는 이제 전통미술공예학과에 있는 4가지 전공에 대한 부분들을 전수교육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에 보시면 그 졸업자가 이수를 해가지고 실제로 하나의 그 이수장이 돼가지고요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전국의 유명한 무형문화재들이나 장인들이 직접 우리 대학에 와서 교육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수교육이 그런 부분에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C라고 해서 레지던셜 컬리지입니다. 이제 서울권 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접근성이라는 부분에서 문화재 혜택을 좀 누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형태들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부분들을 시작했었을 때는 수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로 여기 문화체험도 같이 오고요. 버스를 타고. 지금 외국어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학 내에서 다 이루어지니까요. 학생들이 굳이 서울을 가거나 대전을 가지 않아도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런 각종 좀 편의사항들, 여가사항들을 지원하는 그런 캠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타 대학하고 비교했었을 때 등록금 대비 1,500%, 1,600%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요. 일반 국공립대학교의 한 4배 정도 수준들을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자체도 워낙 경제적이기 때문에 13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의 한 학기 등록금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학제도를 이용하시거나 거기에 대한 대상자가 되시면 거의 무료로 다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전원이 다 수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2인실로 최인식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과 그다음에 AR 체험관이라든가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들을 이어진 사항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년 도서관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학술 정보 공략 이거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술 정보 원장상을 수상하고요. 교육부 장관상도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대학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체육관이 있어서 헬스장이라든가 농구장, 배드민턴, 골프장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학이 이런 장점들을 많이 있는데 결국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학을 해야겠죠. 예, 입학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기회가 더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된 교수님들이 좀 다양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건 넘어가고요. 입학 재정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요거 손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은 똑같습니다. 타 대학하고. 대신에 수시 합격자라든가 정시 이중 등록, 육회 제한, 가나다군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외국 대학에 입학전을 쓰는 거랑 유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이 부분에 불이익을 받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일반 대학에서 근무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보면 일반 대학은 6번 이내에 바로 카운트가 됩니다. 프로세서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서 접수가 들어오면 대기업 시스템에다가 메일 업로드를 시켜요. 그래서 그 주민번호가 일치되는 학생이 전국 대학에 몇 번을 썼는지를 카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육회 제한도 나오고요. 수시 예치금 이중 등록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시 수시 합격자 정시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 대학은 그런 부분에서는 제한 사항들이 없고 우리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관학교라든가
경찰대학, 그리고 특별법대학들은 이 부분에서 똑같이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선순발의 경쟁률이 그 전년도보다 좀 떨어졌죠. 실제적으로 떨어진 이유들은 이제 코로나 상황들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등록률에 대한 부분들은 예년보다 한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년 연속 저희가 100% 충원율은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적 최초 합격자에 대한 등록률을 보면 뭐 한 70% 후반, 뭐 더 떨어질 때는 70% 초반까지 떨어지는데요. 지금 2021학년도 같은 경우 거의 한 85% 정도가 최초 합격자가 등록했다는 거죠. 이제 뭐 140명 정도 합격을 시키면 120명 가량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뭐 20명 정도 학생들은 예비에서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좀 소신 지원이 있어서 충성도가 더 오히려 높았던 걸로 나타났고요. 입학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그 하향되거나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적인 추세였고요. 예전에 한 67명에서 한 70명 정도 선발을 했다고 하면 원래는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우선 선발 모집 인원은 조금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세 개로 이렇게 보시면 우선 선발, 수시 모집, 정시 모집입니다. 우선 선발의 그 지원자들은 모두 여기 쓰시면 뭐 합격자가 되신다고 하면 수시 모집을 쓸 이유가 없겠죠. 예. 3번까지는 최대 지원이 가능하고요. 합격을 하시더라도 타 대학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들은 하나의 그 수험 생활에는 또 다른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시해야 될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선발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건축학과, 조경학과 7명에서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을 우선 선발로 선발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대학 수학력 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국영수학사 시험을 실시합니다. 문항 자체는 제가 5년 정도 문제를 다 공개를 해놨는데요. 굉장히 좋은 문제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을 수능 수준의 출제위원들을 섭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올해 수능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처전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게 되죠. 그 학생들 보면 이제 등록 안 하는 친구들 보면 제가 입학 입장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의 주요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예,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수험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그런 우선 학생들이 최초 합격자들이나 수석 학생들은 등록하는 경우들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하고 비교해서 좀 달라진 부분들은 이제 모집 인원의 이제 5배수 이내로 1차 합격자에 대한 기준들을 좀 더 넓혔습니다. 심층 면접은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심층 문항을 한번 보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대학에서 내는 문항들은 보통 자기소개서 중심에서 그 지원 동기라든가 교과 활동, 고등학교 때 활동이죠. 그리고 향후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일반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이게 저희도 이제 개발을 한 부분들입니다.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서 개발한 내용들인데 특수 목적 대학에 맞게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 인성이라든가 전공 관련 구상형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상형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문제를 보여줍니다. 대기실에서. 그래서 한 10분 정도 구상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실로 이동해서 그 문항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참고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면접고사 이전에 홈페이지 통해서 공지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청에 어떤 사이트, 문화예청 채널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최근에 데지타라든가 이런 화제된 이슈가 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오십시오 하는 부분들로 참고 자료가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좀 반드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학 진행 일정은 이제 7월 1일부터 7월 9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입학고사는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예,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이 시험 날짜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지원할 수 없는 좀 아쉬움은 있고요. 예, 그리고 1단계 합격자가 발표하고 나서 2단계에 가서는 학생부와 심층 면접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원서 접수를 하실 때는 사실상 서류를 내시거나 자기소개 작성하시거나 그런 내용도 없으니까요. 원서 작성만 유의 진학서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예치금 제도가 원래 처음 신설이 돼서 과거에는 이제 9월에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면 지금 이제 9월 6일이 되겠죠. 9월 6일에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면 예비 1번 같은 경우에 1월 말에 추가 합격자 등록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지금 예치금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서 예비 1번 학생들이 12월 17일 이후에 바로 예비 번호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등록은 1월달에 같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치금 제도와 유사한 부분들이고요. 한 10만 원 정도의 사전 예치금을 내시면 등록 확인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다음 학생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과거에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를 그냥 기다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비 학생들이 빨리 확보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빨리 받아가지고 진학에 대한 기회들을 좀 더 빨리 주고 있습니다. 배점은 이제 700점 만점의 기준에서 1차 필기시험이 있고요. 전통미술공예학과는 이제 그 수학 대신에 실기고사가実施되겠습니다. 1단계 성적은 그대로 700점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2단계에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와 심층면접. 심층면접의 배점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항 자체는 어렵더라도 크게 그 당락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우선 선발에서는 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한 10개 정도 전형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명칭을 보면 이제 뭐 학교장 추천제, 문화재 수리 기술자, 수리 기능자, 무형문화재 이수자, 뭐 실기고사 우수자, 뭐 이런 형태들이었는데요. 학생들의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걸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 제도를 이제 처음 만든 거는 문화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3년 이상 현장 경력자라든가 무형문화재 이수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하나의 특별 전형으로 해서 좀 모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요즘은 학력에 대한 부분들이 잘 준비가 돼 있어서 대학원 과정으로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굳이 그 문화재 관련 자격증 있으신 분들만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편성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롭게 신선됐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학생부 위주의 전형과 특기자 위주의 전형,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학생부 위주의 전형들도 전통문화인재 전형이 전년도에 처음 생겼었는데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유사에 대한 부분들로 그 모집 요강이라든가 자료에 나타나면서 이런 형태의 장점이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에 준하는 전통문화인재 전형을 쓰십시오 라는 부분으로 좀 안내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 현재 3학년과 전년도 재수생까지만 2년간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자도 마찬가지고요. 추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성적이 이제 3등급 이내, 뭐 쉽게 설명드리면 2.99까지 해야지 쓸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전통미술공예학과는 4등급 이내, 3.99 정도까지 내신을 돼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전형이 이제 교과와 그다음에 뭐 비교과에 대한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다르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기자는 굉장히 제한을 많이 풀어서 전통문화, 문화재에 대한 부분으로 관련자, 자격증이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경우든지 본인 스스로 증명만 하면 됩니다.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특기자 자격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실기고사 같은 경우에도 실기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너무 복잡했죠. 어떤 부분들은 또 권위가 크고 적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판단을 했을 때 자격이 된다고 하시면 쓰시고요. 면접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증을 하고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분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실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특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특기 전형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실기 위주는 지금 전통미술공예학과 4개 전공에 대한 부분으로 실기고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이제 수리기술자 기능자 10년 이상 경험자들이고요. 수리기술자들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로 외국인과 사회적 비례 대응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은 거의 일반 대학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고요. 아마 일반 대학 수시 일정과 보시면 하루 이틀 정도 저희가 좀 더 여유 있게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도 11월 12일에 수능을 보기 이전에 발표가 나기 때문에요. 수시 모집에 지원하셨다고 하면 합격자가 나오시면 수능 응시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재 전형은 각 학과별로 이제 5명이나 2명 정도씩 이렇게 뽑고 있고요.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 사항으로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어떤 부분들을 하느냐 하면 여기 이제 전통문화인재 전형 평가 영역을 보시면 3개 영역으로 주요 영역이 3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인성. 요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라든가 지방 국립대학들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나타나고 있는 형태들과 유사합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은 했지만 거기 있는 내용들과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용어 자체는 좀 통일화했습니다. 사실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부분들로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 요소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대학생활이니까 창의적인 활동으로 전통문화 인재로서의 발전 가능성, 미래 가능성이죠. 열정과.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뭐 RC 교육이라든가 캠퍼스의 전원이 그 수용해야 하는 그런 기숙사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리고 자주 답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성에 대한 영역으로 해서 3대 영역을 그 전통문화 인재 전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전년도도 굉장히 경쟁률이 좋았어요. 처음 만들어져서 아마 잘 인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도 5.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그 내막을 뭐 평가위원들이 들어가서 보셨지만 내신 성적들 굉장히 좋고요. 1점대 학생들도 있습니다. 추천자를 쓰려다가 오히려 나는 학생부나 자기소개의 내용들이 더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은 전통문화 인재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신 성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낮더라도 준비한 과정들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전통문화 인재 전형으로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학교장 추천자는 내신 성적이 3등 이내의 성적이 돼야지만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성적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됐다고 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기준들로 40대 60으로 배점을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 따로 없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열정, 문화유산에 대한 특기나 자격증이나 수상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시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미술공예학과는 이제 전공별로 2명 정도씩 안배가 돼 있어서 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실기우사 전형이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한 5시간 정도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 실기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그 전년도부터 저희가 문항들을 좀 공개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실기고사 문항 자체는 공개 의무는 없지만 너무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또 뭐 재수하는 사람들만 그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도 있어서 전년도 문항에 대한 부분들은 실기고사 일정에 맞춰가지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자에서 어떤 거를 평가를 하고 뽑았는지 법률도 마찬가지고요. 조각, 회화 이렇게 4명씩 실기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고른 기회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수리 기능자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성적 반영 비율들은 지금 2학년 같은 경우, 현재 고3 같은 경우에 작년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학생부 내용들이 많이 좀 비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교도 늦게 했고요. 교과 이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되다 보니까 서로가 좀 경쟁력을 모든 학생들이 마찬가지죠. 잃을 수 있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재수생들은 그 코로나 상황을 겪지 않았던 학생들은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3학년까지도 지금 성적을 넣을 수 있게 모집 시기를 조정하면서 반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은 과거에는 이제 서류를 직접 다 제출을 하고 성적을 입력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지만 원래부터 이제 9월 모집으로 바뀌면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동의를 받으면 이 부분들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수험생들의 편의에 부담을 좀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시모집입니다. 정시모집은 저희가 이제 그 정시모집 만든 이유는 과거에 이제 9월에 선발을 하고 나서 충원을 하고 하다 보면 뒤늦게 전화가 와요. 학생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 너무 늦게 하는 거죠. 기회가 없냐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16개 대학이 약 30에서 40% 정도의 그 수능 인원을 정시 인원을 선발해야 되는 부분들처럼 저희도 정시의 우수 자원들을 그 대학으로 좀 유입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 있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그 정시 장학금 제도도 아주 탄탄하게 마련해놨습니다. 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에 대한 그 과목으로 실시하고요. 따로 여기는 이제 면접고사는 없습니다. 대신 전통미술공예학과만 관련된 사항에서 실기고사가 수학 대신에 실시되겠습니다. 예, 전형 일정도 정시모집 일정에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여유 있게 잡아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학생부 이제 성적 평균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선 선발은 자체고사죠. 700점 만점에서 200점에 해당하는 1000점 만점이죠. 1000점 만점에서 200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어떤 학생들이 들어왔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 부분들은 평균들이기 때문에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학생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융합국어학과는 2등급대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이건 평균이니까 훨씬 더 높은 학생들도 많이 있는 거고요. 추천자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내 학생들도 모두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2등급대 학생들, 전통미술공예학과만 3등급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홈페이지 있으니까요. 향후에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경쟁률입니다. 전년도하고 이제 그 재작년하고 2021, 2020입니다. 여기가 좀 떨어졌죠. 전년도는 아무래도 우선 선발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시험을 보러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무리가 갔을 거고요. 그리고 전년도하고 다르게 이제 그 수험생 생활관 제공을 못했습니다.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당일날 오시든지 아니면 부여 지역의 숙박업소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휴가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년도는 이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원래는 다시 그 생활관을 신청을 받을 겁니다. 전날 오셔가지고 체온이라든가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받고 입시를 하신 이후에 다음날 시험을 봐보실 수 있게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학생들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한 경쟁률입니다. 과거에 특별전형이 이제 5월에 실시됐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과 낮은 학과들의 차이가 좀 많이 났고요. 전통기술공예학과는 이제 실기 중심의 전형이 많다 보니까 3대1 정도였고요. 출전자와 인재대학 전형은 경쟁률이 다소 좀 낮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입학고사 성적은 이제 700점 만점 기준에 어떤 점수를 맞았을 때 합격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700점 만점에 한 630, 40점 이상이라면 그 전체 수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수준적으로 봐도 서울에 있는 스카이 정도 갈 수 있는 학생들로 저희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마다 수석들은 한 600점 초반에서 620점 사이 정도가 되고요. 최초 합격자 수준에서 보면 이제 한 500점 후반 정도 맞으면 그래도 그 합격자 라인에 다 들어오는 형태도 나타났고요. 최종 등록자는 이제 시기마다 조금씩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500점에서 500점 초반에서 500점 후반대 사이가 평균적으로 나타나야 이 점수대 학생들이 합격하는 상황들입니다. 요 내용들도 저기 홈페이지에 원래 다 공지를 해놨습니다. 다만 양식이 좀 달라서 이해도가 다르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게 이해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공개를 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받아가지고 좋은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형 자체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모집 시기가 우선 선발, 수시, 정시. 하대학은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이 있고요. 전문대학은 수시 1, 2차, 정시 추가 모집 이렇게 4번, 5번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학생들의 우리 대학에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한 부분에서 우선 선발 제도, 내신이 좀 불리했다거나 너무 치열한 학교에서 학업 성적은 좋은데 기회를 발휘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또 학업적인 부분 잘 준비된 학생들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을 실시하는 이유들은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정상화 과정에서 잘 준비한 친구들이 우리 대학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나의 새로운 시기와 그런 전형을 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모집은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많이 응시를 하죠. 그 학생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3개 정도의 모집 시기로 진행하기 때문에 좋은 수험 기회로 통해서 우리 대학에 좀 진학을 하셔서 앞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 수 있는 영역과 분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원 과정이라든가 기능인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유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또 주변의 학생들